제5장 브랜드의 차별화. 목차로는 1절에서 고객 가치 차별화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네 가지 내용인데요. 고객 가치를 혁신하는 전략, 그리고 주민 전략, 소비자 몰입 전략, 리버스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고, 제2절에서는 이미지 포지셔닝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를 학습합니다. 서론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차별화된 브랜드 연상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정 브랜드만이 지닌 차별화되고 독특한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랜드가 아닌 반드시 이 브랜드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 가치 차별화의 첫 번째가 고객 가치 혁신 전략입니다. 밸류 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김유찬 교수와 르네 마부안 교수는 공동 저서에서 고객 가치 혁신을 통해서 피나는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을 벗어나서 비고객을 고객화시키는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오션에서는 비고객이 아니죠. 블루오션에서는 비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 비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ERRC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E는 eliminate, 제거하고, R, reduce, 줄이고, reinforce, 강화하고, create, 창조하고. 다시 말하면 제거하고, 줄이고, 강화하고,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해서 시장 구조 자체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과 감성성의 전환을 통해서 가치를 혁신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가치 차별화의 두 번째가 주민 전략입니다. 이 주민 전략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은 문영미라고 하는 분인데, 아이디어 브랜드는 불확실하고 모순적이라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브랜드입니다. 주민 전략의 방향,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찍을 때 줌을 활용하죠. 그 줌입니다. 한 기능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민 전략의 방향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특정 고객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즉, 한 기능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특정 고객에게 집중을 하는 걸 통해서 주민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주민 전략입니다. 고객가치 차별화의 세 번째는 소비자 몰입 전략입니다. 미하이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완전한 몰입 상태에서 행동할 때 내적인 즐거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동영상 강의를 몰입한다고 하면 재미가 있지만, 즐거움이 있지만, 몰입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이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한 거니까 몰입해서 즐거워서 행복으로 이어질 때 그 성장도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몰입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몰입 상태로 행동할 때만이 인간의 내적인 즐거움이 발생한다는 개념이고요.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몰입을 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하는 능동적인 몰입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서울대 농대의 그 황롱문 교수가 몰입의 특강 내용을 보면 이 몰입이야말로 결국은 성장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몰입보다는 능동적인 몰입을 해야 되겠다. 능동적인 몰입만이 즐거움을 우리한테 안겨준다. 그 즐거움은 행복이고, 그리고 성장의 기쁨이 행복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몰입하면 즐겁고, 즐거우면 즐거움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인 몰입보다는 능동적인 몰입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말로 그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몰입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몰입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객가치 차별화의 네 번째, 리버스 브랜딩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브랜드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가는 경우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브랜드가 관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자신의 브랜드를 싫어하는 소비자들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문영미 교수에 의하면 적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고집을 한 대가로 차별화라고 하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품 돈이 없으면 사지 마세요. 그냥 빨아서 옷을 입으세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오기로 그 물건을 꼭 사고 싶어하는 그룹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그런 상품들이 그런 어떤 적대적인 태도의 슬로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갖다가 오히려 유인하는 그 리버스 브랜딩 전략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포지셔닝하는 차별화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이야기인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모습이자 비전과 목표입니다. 조직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모습이자 비전과 목표가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의 프로세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 즉 브랜드 위에 나와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 그 갭의 정도를 파악해서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갭을 적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는 연상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조직의 소비자나 이해관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모습이자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모습이자 비전과 목표와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상의 차이, 갭,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 간격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 관리입니다. BCM, 브랜드 컨셉 관리라고 하죠. 이 분야도 미국에서 박충환 교수가 맹렬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는 브랜드 컨셉의 인트로덕션, 도입, 그리고 브랜드 컨셉에 대한 일러버레이션, 정교화, 더 고급스럽게 정치화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강화, 포티케이션. 그래서 도입과 정교화와 강화라고 하는 세 단계를 거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브랜드 컨셉을 갖다가 도입하고 브랜드 컨셉을 정교화하고 브랜드 컨셉을 강화시키는 세 단계를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미지를 갖다가 포지셔닝해서 차별화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포지셔닝 차별화입니다. 브랜드 컨셉 관리라고 하는데, 브랜드 컨셉의 도입이 첫 단계입니다. 그 말은 바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를 수행하는 단계가 브랜드 컨셉의 아까 도입, 인트로덕션 부분이고, 브랜드 컨셉의 정교화, 일러버레이션은 도입된 제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치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팔리틱스 그런 정치화가 아니고요. 정교하게 하는 거, 정치화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과정이 바로 브랜드 컨셉의 정교화, 일러버레이션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도입된 브랜드를 정교화시키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입된 브랜드를 정교화시키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브랜드 컨셉의 도입, 정교화, 확장, 브랜드 컨셉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구축된 브랜드 이미지를 다른 제품들에 연결해서 하나의 이미지 묶음을 형성해서 단일의 한 가지의 통합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일이 바로 브랜드 컨셉의 강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형에 대한 구분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인지하는 브랜드에 대한 연상으로 마케팅 주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가치에 따라서 기능적이고 상징적이고 경험적 이미지의 세 가지 프로토타입, 원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는 성능, 퍼포먼스, 품질, 퀄리티, 이것을 대변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중에서 기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나 품질과 관련된 개념이다. 소비자들이 기능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속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성능을 얘기하는 거죠.
TV라고 하면은 성능이 뭐겠어요? 화질이죠, 화질. 음질, 화질. 예? 그래서 기능적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변수는 뛰어난 성능. 이제 성능이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펑션, 기능을 얘기할 때는 코스트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류라고 하는 개념이 코스트분의 펑션 아닙니까? 그래서 뛰어난 성능, 뛰어난 가격. 뛰어난 가격이라는 얘기는 리저너블. 성능은 좋은데 거기에 합당한 코스트,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질렛이라고 하는 면도기, 젖은 면도 시에도 깨끗하고 편안한 면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면도기 경우에 그 턱 수염이 잘 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도기가, 질렛 면도기가 세계 다국적 기업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브랜드의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도날드 이 아치, 노란색의 아치가 맥도날드의 상징인데, 맥도날드에서 나온 제품들이 결국은 표준화를 통해서 가격에 비해서 높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스캠퍼라고 하는 건데, 스캠퍼의 첫 번째 S는 substitute, 뭘 대체하는 겁니다. A를 B로 대체하는 거, substitute. C는 combine, 결합입니다. A와 B를 결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능적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면 대체하기도 하고 또는 combine 하기도 하고, adapt, 적용시키기도 하고, M, modify, minify, magnify, 변경하고, 축소하고, magnify, 확대시키고, P, put to other use, 새로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용도를 바꾸기도 하고, E, eliminate, 어떤 A라고 하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 제거하고, R, reverse, rearrange, 거꾸로 또는 재배치. 그래서 substitute의 S, combine의 C, 그 다음에 adapt의 A, modify의 M, put to other use의 P, eliminate의 E, reverse의 R 해서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기능적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능적인 브랜드 이미지 다음에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왼쪽에 보여주는 것이 바게트 빵인데, 바게트 하면 파리 바게트를 생각하죠. 이 바게트는 프랑스, 그리고 파리 바게트의 중간에 에펠탑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에펠탑이 파리 바게트, 결국은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파리 바게트의 에펠탑의 모형은 결국은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투영함으로 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쟁자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활용합니다. 또 품질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사회적인 상품군인 경우,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사회적 상품군인 경우,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 만년필 나오는데 가장 세계에서 알려진 만년필 중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는 기능과 품질의 상향 평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기능적인 차별화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능이나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오늘날 오히려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차별화가 부재하면, 차별화가 없으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징적 브랜드는 이미지 창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 중에 하나다.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은 넘버원이 주는 상징성을 사용한다. 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이 가장 빨리 하는 넘버원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거, 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넘버원. 하여튼 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상징성을 분명히 부여하는 연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슈얼, 성적 코드를 활용한 상징성을 창조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콜라의 360ml의 유리병, 이런 것들도 비너스의 상과 관련된 성적 코드를 활용한 상징성을 창조하죠. 아이보리 비누 같은 경우도 이 감촉, 모양, 이런 것도 전부 다 성적 코드를 활용한 상징성을 창조하는 개념들이고요. 여성들의 화장품 용기들도 사실은 성적 코드를 활용한 상징성의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상징성이 확보된 인물을 활용한다. TV에서 나오는 현재 어떤 분야에서 탤런트가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다 하면,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무슨 스포츠에서 쓰는 음료수다 하면은 일반 그냥 배우를 쓰는 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스타를 등장을 시키겠죠. 이것처럼 어떤 제품과 인물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상징성이 확보된 인물이라고 하면 넘버원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 확보된 인물을 활용하는 것도 상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넘버원이 주는 상징성을 사용한다, 성적 코드를 활용한 상징성을 창조한다, 상징성이 확보된 인물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 세 가지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하는 것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아이덴티티와 브랜드가 우리한테 주는 브랜드의 이미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느끼는 연상, 그런 브랜드 이미지 사이에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적인 브랜드 이미지,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결국은 그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때만이 결국은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앞에 장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고, 이번 장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명품 브랜드, 아우라 브랜드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려고 하면 지금 브랜드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브랜드가 된 게 아니에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정립하고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나가서 뭐예요? 브랜드를 감성화했을 때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장수 브랜드 아우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전략하면 차별화가 전략의 대표 명사였지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는 두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브랜드의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공부를 하면 이제 두 단계까지가 브랜드로 가기 위한 과정이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경험적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그 제품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경험적 이미지는 소비자가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비 시점에서 브랜드와 소비자에 의해서 동시에 창조되는 것이다. 독특하며 개인적이고 같은 사람도 TPO, Time, Place, Operation,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경험적 이미지를 창조하려고 하면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관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가면서 고객들의 기대를 관리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이미지 포지셔닝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 차별화를 해서 브랜드 포지셔닝 하려고 하면, 기능적인 브랜드는 이미지 창출 시점이 제조 공장이라고 하면, 상징적 브랜드는 소비자 커뮤니티와의 사이 관계이고, 경험적 브랜드는 이미지 창출 시점이 소비 현장이다. 기능적 브랜드가 차별화 기준이 뛰어난 성능, 뛰어난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면, 상징적 브랜드는 바람직한 이미지일 것이고, 경험적 브랜드는 독특한 경험이나 소비자 참여고, 기능적 브랜드의 주요 마케팅 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이라고 하면, 상징적 브랜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고, 경험적 브랜드는 서비스, 제공, 장소, 사람, TPO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 브랜드의 차별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